10월 18일 여론조사 2건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리고 리얼미터 이렇게 2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매번 그러죠. 이번에는 누가 1등일까?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최종 4강이다. 그래서 후보가 4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위쪽에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이렇죠. 그래서 누가 1위다. 이 두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보수 후보 이쪽은 4강 올라오면서 관심이 상당히 식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대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자 대결 이런 결과에 관심이 많죠. 1위, 2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후보 4명은 누가 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될 사람이고 이제 그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4명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 2위가 아닌 경우에는 조건을 쪼개서 이번에는 누가 좀 더 올랐다, 누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희비가 엇갈리는 보수에게 지지율은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TBS가 의뢰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번에 조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 15일, 16일 양일간 실시한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5명 정도를 여야 섞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5명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다면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 이런 게 32.9%. 그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하는 것이 32%.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나간다 하면은 홍준표 후보를 찍겠다. 그게 27.5%. 그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하는 것이 31.5%. 이렇게 이 결과 보고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이걸 보고 윤석열이 나가면 0.9% 이기고 홍준표가 나가면 몇 % 지는구나. 또 윤석열과 홍준표를 비교하면 윤석열이 앞서고 홍준표가 근 5%, 6%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자료를 완전히 잘못 보는 거다.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저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명 중에 누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사람인가? 누가 이길 선수인가? 그걸 보고 나를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 각 후보를 지지하는 대중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과 맞붙으면 내가 지지하는 이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야말로 4강전이구나. 4명 중에 그러면 1명이 나머지 3명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본선에 나가는 거구나. 또 이런 착오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원팀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서로 반대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우리 후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금 여야로 나누고 제1야당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 후보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우리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지지하는 너희들도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당선되면 다 내 표다. 내가 홍준표다. 아니면 뭐 원희룡이다. 유승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과는 다르다.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경선이 끝나면 그냥 누가 됐든 우리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싸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하죠. 우리 후보가 얼굴을 가리고 봅시다. 우리 후보가 나왔습니다. 1명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아니고 나머지는 몹쓸 후보라고 하죠. 여기 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이거 고쳐야 된다. 고치지 않으면 패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자고 덤벼드는데 참 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 그렇게 봅시다. 이 후보가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가 아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찍을 겁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내가 원하는 이 사람 아니면 난 이재명 찍거나 투표 안 한다. 그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보수가 아닌 겁니다. 경선에서 1명을 뽑아 놓으면 무조건 보수는 자기가 다른 당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보수는 그 뽑힌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4명 중에 어느 1명으로 결정이 되면 그 나머지 표 다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는가? 보수표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죠. 보수표만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좌파표를 가져오겠다고 여태까지 말했는데 좌파도 똑같은 논리로 좌파표는 좌파로 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도, 또 정치에 무관심한 그런 대중들, 그 표가 남아있죠. 그러면 이 중도와 무관심한 이들을 데려오려면, 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좌파 쪽으로 확장성을 이야기하면서 보수를 버렸던 후보들은 이번에는 보수 버리고 그 중도나 무관심층 그쪽으로 바꿀 겁니까? 보수를 버릴 겁니까? 그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보면은 중도를 맞추겠다. 말로는 만약에 보수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왼쪽으로 중도를 맞추겠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좌파로 가고 있죠. 이거 참 문제입니다. 오판인지 아니면 원래 좌파가 좋았던 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도는 중도지 좌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도로 확장을 하려면 좌파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중도는 중도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는 우파나 좌파가 아닌 새로운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도인가? 이것을 학습해야 하고 그리고 중도를 중도로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선이 끝나면 보수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차피 경선에서 뽑힌 승리자에게 다 표 찍어줘야 합니다. 그야말로 원팀인 것이죠. 지금 여론조사 몇 % 차이를 가지고 누가 이재명에게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선 후보 4명이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기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 후보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나눠서 나는 기호 2번이 아니면 안 해. 이거 잘못된 것이죠. 이 4명 중에 최종 후보 1명을 뽑아서 국민의힘 추천 후보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대선 승리를 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아니고 전 국민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을 지금 가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4명 중에 어떤 후보를 찾아내야 하고 이 4명을 얼만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최대한 키운 다음에 그 중에 최강자를 골라내는 것이 대선 승리의 지름길이겠죠.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드는 후보, 그걸 선택하는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 이거 역시 틀린 방법입니다. 여론조사는 그냥 샘플 조사, 기술적인, 통계학적인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선거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직접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나온 후보 4명은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 사람은 이게 좋고 하지만 결국은 4명 다 최종 후보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래서 4명을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온 4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4명 가운데 특이하게 뭐가 잘못됐다 하면 지금 당장 고쳐라.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하면 지금 채워라. 내가 싫어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4명을 지금 이 순간에 각자 분발해서 자기의 최선을,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기준은 누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충실한가? 누가 더 리걸마인드가 있느냐, 반듯하냐? 바로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중도라고 하는 그 대중이 바로 이와 같은 점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정치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영위하는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체로 중도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 후보를 이렇게 엄선을 하고 있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본선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 개인의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후보 1대1로서의 칼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후보 1인과 저쪽 후보 1인이 힘을 겨루는 그런 대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선 본선은 보수 대 진보로서 이념 대결을 하는 세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보수, 그리고 계급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문재인 민주당 측, 이렇게 양측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선에서 이런 식으로 세력 대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 측은 우리가 뽑아놓은 선수 혼자 가서 싸우고 우리는 관전을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본선이 시작되면 우리 모두가 같이 이재명 세력을 쓰러뜨려야 하는 겁니다. 싸움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후보는 어때야 하는가? 우리 후보는 올바르고 당당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하고 우리 후보가 싸운다고 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중도, 이 중도는 상당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꿋꿋하게 떠받치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중도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올바르고 당당한 후보를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전체 국민, 이 국가의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편가름 없이 지역이든 나이든 또 정치색이든 상관없이 전체 국민을 존중하고, 그리고 리걸마인드로 충만한 그렇게 빛나는 후보여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고 지금 경선 토론을 하면은 그게 또 시합처럼 보여갖고 내 편은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헐뜯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나무라면 와서 대신 싸움도 벌이고, 이런 아주 쓸데없고 질낮은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대중들은 당장 그 버릇부터 고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